이번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꼽힌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3파전에선 진보 진영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승리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탄핵 반대를 내걸고 나섰고,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도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말 부산 교육을 정상화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5곳 중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거제에선 전직 거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하면서 38.12%를 득표한 거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선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득표율 51.86%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론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데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출마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야권 접전지로 61.8%의 투표율을 보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삼선 군의원을 지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첫 지자체장을 배출하며 호남에서의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어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통적 강세 지역 등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뼈아픈 참패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간밤에 잠이 안 오더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산도 좋죠. 아산은 그 충청권 중에서도 그래도 보수 색채가 좀 짙은 곳 중에 하나예요. 예. 그제는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지역이고 여기서 다 김천을 빼놓고 전부 다 졌다는 것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PK와 충청에서의 민심 이반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남 거제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 빼고는 모두 보수당 후보가 당선됐을 정도로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사실상 보수 진보의 대리전으로 평가된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 2명의 표를 다 합쳐도 당선된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 1명의 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20%포인트에 육박하는 큰 표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제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지키기 감성팔이만 하다 중도 확장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을 항소심에서 털어내고 뭐 대선에 출마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요즘 날개 따라가지고 이미 그런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감성팔이만 해가지고 말조기 대선에서 어떤 승리를 우리가 거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김기현 의원도 우리 당은 참패했다며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 패배는 정말 뼈아픈 패배라며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님, 재보선 결과가 기초단체장 김천시장 한 곳 이긴 걸로 나오는데 당은 참패로 보세요? 선방으로 보세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번 선거 지역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청 같은 데는 후보 안 냈고 그래서 지역 일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저희 당 입장에서 담양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김천 뭐 예상했던 대로고 아산도 저희가 이기기는 쉽지 않은 곳이라는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큰 틀에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전국이 이래서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지도부라든지 선거 유세에 크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지역 일꾼 뽑는 선거에 아마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좀 패배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어디에 패배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나름대로. 숫자만 가지고 이를테면 호남에서 선거가 5군데 치러졌는데 다 졌다. 그걸 저희가 패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이제 국민의 그 시장이 있었던 곳에서 이제 패배를 한 곳이 그러니까 이제 후보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그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선거라는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냥 패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제 패배의 좀 원인 중 하나로 당의 극우적 행보나 이런 것도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의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네요. 당의 극우적 행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정표에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에 어느 당이든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자기 당의 색깔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도 쪽으로 와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당의 극우적 행보 이런 표현은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도부의 행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있는 것이고 그 당의 당원의 일부가 하는 행동의 그 반경이라는 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행보의 기준은 지도부에 두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